올해 7일 대학 입시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혼란스러운데 중위권 수험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더해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농업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e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결승전이 9월 7일과 8일 경주에서 열립니다. 우리 쌀과 토종 유산균으로 만든 쌀 유산 발효물이 과민성 장 증후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복날인 초복입니다. 더위는 많이 심하지 않겠는데요.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5.3도로 평년보다 4.8도가량 낮았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돌며 기온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소나기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세차고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다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모레는 비가 잠시 쉬어가겠고요. 장맛비는 목요일부터 다시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모레부터 다시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목요일부터는 장맛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올해 대학 입시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변수가 많아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위권 수험생들에게는 대학 입시 전략을 잘 짜기만 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올해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은 4,610명으로 지난해 3,311명보다 45.2%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의대 선발 인원은 575명으로 작년 351명보다 64%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 지난해 174명보다 2배 정도 늘어난 357명입니다. 모집 인원이 늘어나 의대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보다 합격 점수가 낮은 이공계 학과로 지원하려던 수험생들이 의대로 방향을 바꾸고 이른바 N수생들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의대 가려는 친구들은 살짝 등급이 낮았더라도 좀 더 꿈 포기 안 하고 조금 더 높게 내므로써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가지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대신에 이들 이공계 학과에는 성적이 더 낮은 학생들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학과에서 도미노식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모집 인원이 급증하면서 합격선이 상위권에서 연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 과거 입시 결과는 무용지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커트라인 성상 아래에 있는 학생들도 과감히 도전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올해 입시는 상향 지원이 대세입니다. 이 흐름에 중위권과 중하위권 학생들은 틈새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상향 지원을 하는 틈을 노려 자신의 성적보다 적절하게 높은 학과를 지원하면 입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능 시험에 약한 수험생의 경우 수시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좀 정확히 알고 수시에서 좀 안정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원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무전공 선발이 크게 늘어나는데 문과와 이과로 나눠서 뽑지 않을 경우 표준 점수가 높은 수학에 상대적으로 강한 이과생들이 유리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연계열 지원 때 탐구 영역에서 사회과목 선택을 허용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것도 큰 변수입니다. 수능 선택 과목과 관계없이 자연계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146개교로 증가하면서 중위권과 중하위권 학생들의 인문계열의 자연계열 교차 지원 증가와 자연계열의 사회탐구 선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42개 대학들이 11,266명을 뽑는 논술 전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전체 모집 인원의 3%대에 그치지만 내신 성적이 낮아도 합격이 가능한 만큼
수험생들이 노려볼 만하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요즘 민생이 힘들다 하는데 농업은 힘들다 못해 고사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재해 수준의 기후 위기로 수확량은 줄고 경기 침체로 소비는 안 되는데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며 농축산물 수입을 계속 늘려서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마녀 한우 사육 농가들이 국회 앞에서 한우 가격 폭락을 방치하고 한우법 제정을 거부한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소를 반납할 테니 정부가 직접 키워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사료 자금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 자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의 지금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그게. 이튿날 전국의 농민들도 상경해 농업 위기를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정부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 등으로 농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라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농사지어서 남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농가의 심각한 경영난은 농축협 대출금 연체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대였던 연체율은 1년 5개월 만에 3.86%로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올 연말과 내년은 청년 정책자금 등 각종 대출 자금의 상환 기일이 집중돼 연체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환기를 맞게 되면 올해 말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농촌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기후재해 대책을 비롯해 양곡관리법과 한우법 제정,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 중단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내 최대 e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즉 LCK 서머 결승전이 오는 9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경주에서 열립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서 경주시와 LCK 법인은 업무 협약을 맺었고 경주시는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e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LCK. 올해 LCK 썸머 결승전이 9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LCK 썸머 결승전은 지난 2022년부터 비수도권에서 열리는데 올해 개최도시 공모에서 경주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봐주신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경주에 많은 볼거리와 또 어떤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LCK 썸머 결승전 준비를 위해 경주시와 LCK 법인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CK 법인은 홍보부스 입점과 중계방송 등을 맡고 경주시는 시설 대관과 숙박 등 행정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경주시는 대회 유치로 경주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개국 언어로 생중계되면서 한 350만 명 이상이 동시에 시청을 하게 되는데 경주의 아름다운 역사, 문화, 자연경관 더불어서 함께 소개를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한편 올해 LCK 썸머 결승전에 앞서 9월 6일부터 경주 타임캡슐 공원 일대에선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로 구성된 팬페스타도 함께 열립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쌀과 토종 유산균으로 만든 쌀 유산 발효물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꼴로 경험한다는 과민성 장증후군입니다. 평소 요구르트, 유산균을 챙겨 먹지만 별 효과가 없었는데 쌀을 발효시켜 만든 음료를 먹고는 속이 편해졌습니다.
가스가 차는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쌀과 된장에서 추출한 토종 유산균으로 만든 쌀 유산 발효물, 쌀 요구르트 덕분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효능이 입증된 이후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달간 임상 실험을 진행한 결과 복부 팽만감 정도는 2.3배 감소하고 장내 유익균은 1.5배 증가하며 개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생제를 한 2주 정도 써서 조절을 해왔는데 항생제 그 부작용이나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농촌진흥청은 산업체와 기술 이전을 체결하고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식품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개별 인정형과 같은 그런 이제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추가 연구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량 자원이던 쌀이 기능성을 갖춘 건강산업 소재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도 내 50여 개 직업계 고등학교가 참여하는 직업교육박람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북의 직업계 고등학교로 처음 유학 온 동남아 학생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아영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직업교육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는데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현장은 홍보관과 글로벌관, 현장 채용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관은 해외 우수 유학생 관련 내용으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저희는 베트남에서 온 해외 유학생입니다. 오늘 직업교육박람회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홍보관에는 55개의 직업계고가 참가하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과정 소개와 창업 비즈쿨 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직업교육박람회 창업 비즈쿨 체험 부스로 반려동물도 사용 가능한 펫 아로마 테라피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현장 채용관에는 45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현장 면접을 통해 1,0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객님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험과 식음료 제조 경험들을 토대로 이 호텔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직업교육박람회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박람회 현장에서 45개 기업에서 1,121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의 55개 특성화 고등학교마다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중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축제장이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직업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2024 직업교육박람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최아영입니다. 현대차가 친환경차 수출 증가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부품업체들의 미래차 전환 준비는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울산에서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가 많은 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한 관련법이 시행됐는데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울산 MBC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부터 가동에 들어간 울산의 한 고체 전해질 생산 공장입니다. 고체 전해질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현재 주류인 액체 전해질 기반의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성도 낮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10배 이상 비싸고 제조 공정 건설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 상용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 번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그 캐파를 좀 늘린 상태로 지금 셋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자금 부담이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울산에 이런 미래차 전문 부품 스타트업은 10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도시라고 하지만 정작 미래차 부품 개발 역량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미래차 전환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산 상위 조사 결과 지역 부품업체 10곳 중 4곳 이상이 미래차 전환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오는 2027년까지 자동차 부품기업 1000곳을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과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도 지급합니다. 아직 울산의 상당수 부품 기업들이 미래차 전환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차 전환 지원 대상 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도시 울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부품 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이 절실한 만큼 지역 기업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전략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부산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며 세계적인 미술관인 봉피두센터의 본관을 유치하려 하는데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은 부산시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부산 MBC 이승엽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봉피두 센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미술관으로 꼽힙니다. 부산시는 봉피두 센터 유치를 위한 사전 절차로 시의회에 업무 협약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봉피두 센터 분관 유치는 박현준 시장의 중점 공약이었습니다. 글로벌 미술관이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는 부산이 문화관광 도시가 돼야 글로벌 허브 도시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부산시는 다음 달 봉피두 측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2030년 이기대에 부산 분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이기대 예술문화공원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봉피두 센터 분관 유치를 염두에 두고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치가 이뤄질 경우 부산시는 관광객 유입 등 수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 분관 건립비에 1,000억 원, 해마다 운영비에 1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향후의 운영과 관리비에 대해서도 얼마나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가 가장 큰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기부금 등 예산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고 단계별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유치가 가능하다는 입장.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2일 봉피두 센터 부산분관 유치 업무 협약 체결 동의를 위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경북에서 지난 5년 동안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총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강원도 30명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위험이 큰 시기는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집중됐고 사망 원인은 수영 미숙과 안전 부주의 등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연승 뒤 연패를 자주 겪었던 삼성 라이온즈가 시즌 상대 전적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보인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전날 패배에도 연패 없이 역전승을 기록하며 주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두산과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삼성은 마운드의 안정적인 이어던지기와 7회 터진 강민호의 결승 석점 홈런으로 6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성은 선두권 경쟁팀인 두산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로 잠실 원정을 마무리하며 2위를 지켜냈습니다. 또 후반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은 내일부터는 선두 기아 타이거즈와 광주 원정 3연전을 펼칩니다. 달구고용노동청이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인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달구노동청은 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은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이달 말부터 9월 말까지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복날인 초복인데요. 더위는 심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5.3도로 평년보다 4.8도가량 낮았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돌며 기온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소나기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세차고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다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모레는 비가 잠시 쉬어가겠고요. 장맛비는 목요일부터 다시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2도, 칠곡은 23도로 후텁지근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8도, 칠곡 29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2도, 청송은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8도, 청송은 27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동해안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포항의 현재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5도 전망됩니다. 모레부터 다시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목요일부터 장맛비가 계속해서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